호흡을 안 잡으면 생각을 안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호흡을 안 잡는 것은 숨을 참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숨을 참는다는 건 마음을 잡은 거예요, 이미요. 참는다는, 견딘다는 마음을 잡은 거예요. 호흡을 안 잡는다는 거는 긴장 자체를 안 잡는 거예요. 놓아버림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숨 쉬는 거. 이게 깨달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게 뭘까요? 생명력을 내 머리로 잊고 있었던 그것을 머리로 자각하고 깨닫고 체화하여 내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태어나면서 첫 번째 하는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들숨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들숨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줬죠. 어디서도 들숨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명상을 배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숨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보통 안 해요. 다 날숨에 포인트를 둬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에 깃들어 있는 번뇌를 좀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음을 터득하게 하려고 날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날숨의 끝자락에 산매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 들숨을 안 해서 그래요. 숨을 잘 들이쉬지 못하니 내쉬다가 힘들어요. 들이쉬어. 또 다시 들이쉬어야 돼. 들어가다 말고 첨벙첨벙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제대로 우리가 숨을 들이쉬게 되면 내 몸에서 날숨을 잘 할 수 있는 준비를 알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숨이 깊어지기 마련이고 생각보다 빠르게 산매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들숨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들숨인데 들숨을 통해 받아들임을 자각하고 머리꼴로 치솟아 올라오는 에너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이 방향성을 먼저 잡자.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딸려간다. 너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만 제대로 해도 깨달음이 원래 가능하다. 원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것이 본래 그러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과 사유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 이런 메커니즘을 인식을 못했던 것이고 단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인식을 도와드리는 거죠. 자, 오늘은 날숨 편을 합니다. 자, 날숨의 가장 큰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완이에요. 이완, 뭐죠? 긴장을 푼다. 이 표현이 되겠죠. 자, 우리의 긴장, 제일 많이 긴장되는 게 뭘까요? 몸이 긴장돼 있죠. 내 마음이 오랫동안 긴장돼 있으면 그게 몸의 긴장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딱딱해지죠. 어깨가 결리고 목이 결리고 심지어 이제 목 쪽으로 이제 나중에 안 돌아가 이제 그죠? 여기저기 막 뻐근해지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긴장에서 시작된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그걸 풀려고 요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몸부터 풀죠. 그래서 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완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밖을 향한 마음에서 내면, 근원을 향한 내려놓음으로 가다 보니 이완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긴장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호흡을 통해서는 어떻게 터득하느냐? 호흡을 놓아버리면 돼요. 호흡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파 하고 놓아버리며 그 상태에서 경험되어지는 평화로 본래 자리로 깊어지는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완에 있어서 몸의 긴장을 이완한다. 몸의 긴장이 뭘까요? 몸이 뭐예요? 몸. 우리 몸을 뭘로 느껴요? 몸의 의식이 뭐예요? 바로 두뇌 의식이죠. 그죠? 이 두뇌 의식. 이게 그대로 몸의 의식이에요. 몸의 의식. 자, 깨달음. 뭐가 깨닫죠? 참나를 깨닫나요? 그럼 깨달을 바가 없죠. 본래 자리니까, 그죠? 나타난 까르마가 본래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까르마가 뭐예요? 몸, 마음, 정확하게 두뇌. 두뇌 의식. 이 두뇌 의식이 본래 자리를 깨닫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 자리는 깨달을 바가 없죠. 근데 나타난 까르마가 그걸 모르고 있거든.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야가. 이 두뇌가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주지님 말씀하셨죠, 그죠? 그걸 망각했단 말이야. 나의 본래 자리를. 지금 나에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생명력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뭔가 이상적인 내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간단 말이지.
그런 허상 내려놓고 지금 그걸 보고 있는 니를 봐라. 그걸 쫓고자 하는 니를 봐라, 지금. 니는 누구야? 생명 그 자체잖아. 그 생명 그 자체로서 너를 한번 자각해봐.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나 자체를 깨닫는 거. 이 생명력, 이 불성 자체를 깨닫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가 어떠한 무언가를 쫓는 대로 이 까르마의 그 쫓는 그 힘에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 두뇌가 긴장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뇌에 틀이 세워져 있고 관념이 뿌리 박혀 있고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풀어내는 거예요. 의식을 풀어내는 거죠. 두뇌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긴장을 푼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두뇌의 긴장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은 호흡과 또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호흡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호흡의 긴장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날숨을 통한 이완이 무엇인가 이해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게 돼요. 자, 그 긴장을 푸는 그거 바로 날숨으로 해보는 거죠. 들이쉬었다가 터트리는 거예요. 다 놔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숨을 들이쉬어보세요. 쭉쭉쭉쭉쭉쭉. 자, 잠깐 멈췄다가 어깨 힘 빼시고 몸을 무너뜨리세요. 몸을 무너뜨리세요.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숨을 쭉 들이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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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껏 들이쉬세요. 멈추고 어깨를 무너뜨리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내 긴장을, 내 몸에 배어있는 모든 긴장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완입니다. 자, 이완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놓아버림의 날숨으로 이 이완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날숨을 할 때, 날숨을 통해서 내 몸의 긴장을 푼다라고 할 때, 요 순서대로 하면 빨라요. 자, 턱이 있죠. 1번 턱, 2번 눈, 3번 두뇌, 4번 호흡.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호흡을 텅 비우면서 텅 빈 호흡 상태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턱. 두뇌 이완에 있어서 자물쇠다. 이 자물쇠를 풀어줘야 돼. 턱이 바짝 긴장해 있습니다. 턱에 뭐가 있느냐? 3차 신경이 지나가요. 턱이 긴장하면 3차 신경이 압박을 받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3차 신경을 풀지 못하면 얼굴 근육을 못 풀어요. 얼굴 근육은 뭘까요?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감정이 굳어 있는 거야. 얼굴이 굳어 있어요. 이게 턱을 풀게 되면 얼굴이 느슨해지죠. 네. 그리고 또 눈에 3차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3차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눈의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눈의 긴장을 못 풀면 두뇌를 못 풀어요. 두뇌를 못 풀면 의식의 긴장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스타트는 턱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턱에 긴장을 빼야 된다는 얘기?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예. 턱에 긴장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안 빠져요, 이거. 복싱 선수들 봐요. 막 싸울 때 먹기고 해. 마우스피스 끼워하죠. 왜 마우스피스를 낀 줄 알아요? 얻어맞을 때 이빨 날아갈 거 생각해서 이거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턱에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빨과 이빨을 꽉 다물고 싸우기 때문에 내 이빨이 이 악력 때문에 이빨이 부서져요. 내 이빨이 무는 힘 때문에 누가 탁 때려 그러면 힘을 주고 맞는단 말이지. 나도 때릴 때 있는 힘껏 때리려면 턱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턱이 그거예요. 이룸의 힘. 뭘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힘이 턱의 작용성이에요. 그걸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밖을 향하는 힘이라 이 얘기지. 턱은 밖을 향하고자 하는 힘이에요. 밖을 무엇이 보고 있어요? 눈이 보고 있죠. 그렇죠? 눈으로 쫓으면서 그걸 향한 강력한 힘을 내는 게 턱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턱의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눈의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두뇌의 힘을 빼면서 깊은 산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호흡이 이제 깊어지게 되면 놓아버리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잡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호흡을 내려놨는데 다시 숨을 쉬고 싶단 말이지.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으로 들어가겠죠. 들숨이 일어나게 되고 자각이 일어나 버려요. 외적인 까르마가 또 움직인다고. 막 생각이 들러붙게 되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과 결합이 일어나 버려요. 안 잡아버리는 거죠. 마음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게 놔둬버리는 거야. 이제 놓았는데 다시 잡는다고.
안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호흡을 안 잡으면 생각을 안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호흡을 안 잡는 것은 숨을 참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숨을 참는다는 건 마음을 잡은 거예요, 이미요. 참는다는, 견딘다는 마음을 잡은 거예요. 호흡을 안 잡는다는 거는 긴장 자체를 안 잡는 거예요. 놓아버림을 유지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이것은 삼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움직이는데 마음을 안 잡을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내 몸에 긴장이 점점 풀려서 완전한 이완 상태에 들어가면 혈관 이완이 일어나겠죠? 내 모든 몸이 이완되겠죠? 혈류가 충분히 돌겠죠? 내 몸이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호흡이라는 것이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이 잡지 않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날숨이 잡지 않은 상태까지 들어가야 돼요. 내 긴장을 안 잡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안 잡아버리는 거예요. 텅 빈 그 공성의 상태를 이때 완전히 자각하게 돼요. 호흡을 잡지 않는다. 그리고 호흡의 끝자락에서 머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호흡이 이렇게 나갔어요. 날숨을 통해서 쭉쭉쭉 나갔어요.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진행이 돼. 이 미세한 호흡 상태가 바로 호흡의 끝자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이쉬면 다시 들숨이에요. 다시 내 몸이 메커니즘이 같이 움직인다고. 들숨을 하게 되면 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막 피가 돌기 시작을 하게 되고 갑자기 이제 몸에 긴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몸의 움직임을 갖게 하는 들숨 이전의 상태, 그게 호흡의 끝자락이 되는 거예요. 그 호흡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호흡의 끝자락에서 노는 겁니다. 이 잡지 않음의 호흡이. 그래서 미세한 까르마를 이때 경험하게 돼요. 마음의 일어남이 아주 미세한 것들이 이때 경험이 돼요. 나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쫙 보여요. 그래서 상념도 일어나죠. 마치 상념, 감정이라는 건 그림자처럼 따라와요. 내가 그림자를 쫓지 않아요. 생각, 감정은 일어나는데 생각, 감정을 쫓지 않는 상태. 그림자처럼 이제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가 그림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나는 텅 빔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 텅 빔을 향해서 간다는 그 자각이 생각, 감정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뭐 환희도 돌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난 그걸 쫓지 않는 거지. 아,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지나가게 놔두는 거야. 요 상태가 돼요. 굉장한 차이점이에요. 쫓아가는 것과 쫓아가지 않는 것.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 감정은 일어나요. 환희심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잖아. 평화로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 텅 비었네 라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잖아. 생각, 감정이 텅 비었다? 생각, 감정이 안 일어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더 이상 쫓지 않는 그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명하게.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차원의 그 업식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안 잡아버려요. 요 상태를 일러서 관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일어남이 미세하게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깊은 잡지 않음의 그 호흡 속에서 까르마의 초월을 이런 차원으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공을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텅 빈 알아차림을 이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이원성, 이성적으로 이해했던 것들을 이때는 당연하게 보게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원래 그런 거니까. 그리고 무경계, 경계가 사라지는 걸 이때부터 경험해요. 이걸 반야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이제 들숨의 이제 날숨의 끝자락에서 에고가 텅 비어지는 이 상태를 경험했잖아요. 이걸 일러서 에고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에고의 죽음을 에고가 죽는 거야. 그럼 나는 생존하고 싶어 하거든. 이 에고는요. 그래서 호흡을 또 필요로 합니다. 호흡하고 싶어요. 여기서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 죽기 싫거든. 이 까르마의 속성은 살고자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살고자 하는 게 까르마의 존재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놔버리는 거예요, 지금 까르마를. 그러니 에고는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지 죽는 줄 아는 거야. 안 죽으려고 호흡을 필요로 합니다. 호흡을 참고 견디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텅 빔이라고 하는 이 에고가 텅 비어진다라고 하는 거기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이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이 두려움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요 자리에서 다 튕겨나죠. 거의 다 튕겨남을 거의 경험하게 돼요. 요걸 넘어서면서 요것마저도 이제 안 잡게 될 때 텅 빈 호흡, 그 호흡의 끝자락에서 진짜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 마음 자세는 뭐냐? 받아들이는 거. 완전한 받아들임. 죽음, 에고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 나를 완전히 내어 맡긴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에고의 의지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본래 의지, 불성의 의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의지대로 살겠다. 하고 본래 자리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어 맡김. 이게 보시바람입니다. 보시바람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호흡의 끝자락에서 근원을 향한 본래 생명력인 본성적 그리움을 자각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에고의 죽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